MC 보이스오버 오프닝 내레이션. 부산 자갈치 시장. 언제나 활기찬 그곳엔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전설이 있다. 비린내 섞인 바닷바람, 고함치는 상인들 사이, 그 조용한 회집 하나가 20년 전 칼날의 피냄새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던 그곳. 누군가는 말했다. 그 집은 건들지 마라. 거긴 칼의 미혹이 있어. 그리고 그날 전설이 다시 깨어났다. 칼이 평화, 자갈치 전설 1화. 숨겨진 칼날들, 일부 숨겨진 칼. 부산 자갈치 시장. 한낮의 햇살이 반짝이는 생선 비늘에 부딪히며 번쩍인다. 상인들의 고함,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회칼이 생선을 가르는 슥 소리까지. 이곳은 활기차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단단히 감춰진 과거 위에 간신히 세워진 것이었다. 낮은 건물엔 손대지 마라. 특히 입구 두 번째 횟집은 건들지 말라고. 오래된 상인들이 지금도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이었다. 그 가게의 이름은 미옥회집. 작고 허름한 간판 아래 한 중년 여인이 조용히 도미회를 뜨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미옥. 시장 안에서 그저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몇몇 노상인은 알았다. 그녀의 과거는 단순한 생선 장수의 삶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시장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젊은이 5명이 시장 골목을 휘젓고 있었다. 그들 앞에 선 어깨 펴던 상인들도 고개를 숙였다. 두 번째 구역부터 시작한다. 짧은 머리에 문신이 살짝 보이는 청년, 석진이 말했다. 그들은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있었다. 상인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돈을 내밀었다. 괜히 저항해서 피 보는 것보단 낫다는 절박한 판단 때문이었다. 석진 일당이 드디어 미옥회집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일당 중 한 명이 머뭇거렸다. 형, 거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헛소리 하지 마. 석진은 어깨를 으쓱였다. 이제 시장의 법은 우리가 만든다. 문이 열렸다. 에어컨의 찬 공기와 생선 비린내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매장 안에는 단 한 명, 미옥만이 있었다. 하얀 앞치마와 두툼한 손가락, 날카롭게 반짝이는 회칼. 그녀는 도미살점을 뼈와 분리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장사 잘 되시죠, 사장님? 석진이 비웃듯 인사했다. 미옥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칼질은 계속되었고 리듬은 완벽했다. 침묵, 그 무시가 석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성큼 다가와 칼판 앞에 놓인 회 접시에서 젓가락을 뻗었다.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쪽은 등록 안 됐어요. 여전히 대답 없는 미옥. 그러나 그녀의 눈이 스쳐갔다. 그 짧은 눈빛 속에 담긴 냉기에 석진은 어쩐지 등을 스쳤다. 그 순간이었다. 미옥이 칼을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벗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체구.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 칼은 손님을 위한 거고. 미옥은 조용히 말하며 계산대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철제 어객칼, 손잡이엔 오래된 흔적이 선명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어객칼을 갈기 시작했다. 샥, 샤아. 날카로운 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다. 정적. 밖에서 구경하던 상인들은 숨을 죽였다. 석진의 부하가 속삭였다. 형, 뭔가 이상한데요. 진짜 하지 말라던 그 집 아닙니까? 석진이 한 발짝 다가서려는 순간 짤깍.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두 동강 났다. 아무도 그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 미옥은 칼을 든 채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번 말하지 않는다.
나가.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았다. 석진은 이를 악물며 외쳤다. 우릴 누군지 알아요. 할머니 하나 때문에 물러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 속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리고 3번도 말하지 않아 미옥은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그 걸음은 사냥꾼에게 다가가는 짐승처럼 느껴졌다. 석진의 무리가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5명의 중년 남성이 등장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장.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야, 강도령, 우리 누님한테 뭐 하는 거냐? 그들 중 앞선 남자의 말에 가게 안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두와 과거에 메아리 문을 열고 들어온 5 남자. 그들은 마치 그냥 지나가는 시장 상인처럼 보였지만 등에 흐르는 공기와 무게가 달랐다. 그들 중 앞에 선 사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야, 강도령, 우리 누님한테 뭐 하는 거냐? 그 목소리는 상냥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석진은 멍해졌다. 그들 누구도 나찍지 않았지만 직감했다. 이들은 그냥 아저씨들이 아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석진의 목소리는 본능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앞선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다 봤어. 보호비 요구했잖아. 그것도 칼의 미옥한테. 칼의 미옥.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석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입을 떼었다. 칼의 미옥이요. 그게 실존 인물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중년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전성기였던 범서방파 시절, 이 누님 손에 쓰러진 놈이 3이 넘었지. 5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누님,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네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석진과 그 무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누구 하나 말리지도 도망치지도 못했다. 무릎을 꿇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위세는 칼 한 자루, 그리고 한 여인의 과거 앞에 산산조각 났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시장 입구,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영상 촬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중 한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 누님, 예전에 부산역에서도 칼 하나로 뒷세게 정리했었지. 갑자기 은퇴하시고 조용히 회만 뜨신다고 하더라. 그날 저녁 그 영상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자갈치 누님 알랄 카르미옥 살천할 전설은 살아있다.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수십만을 넘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산경찰청 강력반이 자갈치 시장에 나타났다. 이건 더 이상 시장 안의 일이 아니야. 이 누님 덕에 오래 묵은 조직 하나가 싹 정리되겠네. 3화 전설의 귀환 호이바 후엔토아이 트롤라이. 다음날 새벽 자갈치 시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분위기는 어제와는 분명 달랐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 영상, 그 칼, 그리고 그 조용한 전설. 인터넷 세상은 이미 난리였다. 이게 진짜 실화임. 와, 저거 영화 아님? 할머니가 무슨 존 윅이야. 부산 자갈치 전설 따. 영상 제목, 칼 한 자루로 조직을 무너뜨린 자갈치 누님 영상 속 석진과 그 패거리가 무릎 꿇고 울먹이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순식간에 전국에 퍼졌다. 그리고 오전 경찰차 한 대가 미옥의 회집 앞에 멈춰 섰다. 2명의 형사가 내렸다. 하나는 젊고 하나는 중년. 둘 다 눈빛이 예리했다. 하지만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강미옥 씨 맞으시죠?
미옥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일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려 왔습니다. 미옥은 말없이 앞치마를 벗고 칼을 내려놓은 뒤 손을 조심히 닦았다. 그녀는 손님이 없는 조용한 테이블로 형사들을 안내했다. 형사, 어제 청년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미옥,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냥 장사 방해하길래 나가라고 했을 뿐이에요. 형사, 그 청년들 이미 여러 시장에서 비슷한 짓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를 계기로 전부 체포됐습니다. 미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래요? 형사, 웃으며. 네. 덕분에 일이 쉽게 풀렸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다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미옥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물고기가 담긴 아이스박스, 아침 햇살에 젖은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작은 평화가 스쳐갔다. 그 순간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상도 봤어요. 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과 칼 하나로 모든 게 끝났더군요. 미옥, 조용히. 저는 누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형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떠났고 남은 것은 다시 회칼을 손에 든 미옥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도미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칼끝은 정확했고 손놀림엔 여유가 있었다. 마치 어제 일은 아무 일도 아닌 듯.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시장 전체를 바꾸고 있었다. 사와 평화의 흔적, 사장 평화의 표시. 며칠 후 자갈치 시장 입구에 새로운 나무 간판 하나가 세워졌다. 칼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다. 강미옥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옥의 가게 앞에는 매일 꽃과 선물들이 놓였다. 누구는 삶은 고등어 한 마리, 누구는 정성껏 만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칼을 들 뿐이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이른 시간, 미옥은 가게 문을 열고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갈았다. 슥, 슥, 슥. 칼을 가는 소리는 어쩐지 시장 전체를 깨우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그때 옆 가게 청년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왔다. 미옥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들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지. 청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실 저희 같은 젊은 상인들은요, 매출의 반을 걔네들한테 뜯겼어요. 신고해도 증거 없다고 경찰도 안 움직였고요. 근데 사장님 덕에 경찰이 처음으로 제대로 움직였어요. 미옥은 잠시 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 정도였구나. 청년은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엔 석진과 일당이 시장 입구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 조회수 85만, 회 댓글 수천 개 해시태그 하샨 카르미오. 자갈치누님. 진짜 전설 미옥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세상의 관심을 바라지 않았다. 과거를 지우고 그저 생선을 썰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을 뿐. 그만 퍼졌으면 좋겠네. 전설이 아니라 그냥 회 잘 뜨는 아줌마로 남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 관광객들이 몰려왔다. 전설의 회, 여기 맞나요? 혹시 칼 한 자루로 조폭 무찔렀다는 그분? 미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도미 한 마리를 손질하고 예리하게 포를 떴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 속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품격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오화, 재회, 오장, 재회. 늦은 오후, 자갈치 시장의 해가 천천히 바다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 강미옥은 마지막 회를 썰고 있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생선살을 얼음 위에 정리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죄송해요. 영업 끝났습니다. 미옥은 익숙한 말투로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말이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노인의 얼굴.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사람. 잘 지냈느냐, 미옥아. 스승 범서방. 그녀에게 칼을 가르쳐준 사람. 그녀가 한때 그림자처럼 따르던 조직의 리더.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첫 번째 선생. 미옥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사부님. 범서방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포장되지 않은 도미 한 마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칼질이 살아있네. 하지만 이번엔 누굴 베려는 게 아니더군. 전 이제 칼로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고 있어요. 미옥의 눈가가 붉어졌다. 늦었지만 지금이 편해요. 저는 더 이상 전설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횟집 주인일 뿐이에요. 범서방은 천천히 칼판 위에 회칼을 들어 손에 쥐었다. 그리고 예전처럼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딱 맞는 무게감을 느꼈다. 내가 옛날에 말했지. 칼은 누가 쥐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릴 수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넌 이제 진짜 칼을 쓰는 법을 아는구나. 미옥은 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예전처럼 묻는다. 회 한 접시 드릴까요? 범서방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제자 회맛 좀 보자꾸나. 그날 저녁 가게 문은 닫혔지만 안에서는 조용한 술잔소리와 함께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렀다. 도미살이 접시 위에서 꽃처럼 피어났고 그 속에는 세월, 회한, 그리고 평화의 맛이 스며들어 있었다. 에필로그 다음 날 자갈치 시장의 입구 간판 아래 누군가 적혀진 문장을 사진으로 남겼다. 칼은 누군가를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강미옥, 당신이 지키고 싶은 삶의 평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공유와 공감을 눌러주세요.